최근에 부산을 출발해서 수서로 향하던 SRT 열차가 대전 주차장에서 탈선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에 따르면 하필이면 친구가 KTX를 타고 고향에 내려올 때 이 사고가 일어나서 열차가 2시간 넘게 지연되었다고 하고 집에는 새벽 1시에 도착하게 된 그런 우픈 사연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고속열차의 탈선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올해 초에는 서울을 출발해서 부산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경부고속선의 영동터널에서 탈선하는 바람에 뒤따르던 모든 KTX와 SRT가 더 이상 고속선 운행에 불과했고 기존 선으로 우회해서 운행하는 바람에 엄청난 지연이 발생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차 사고가 한 번 일어나면 그 여파는 정말 엄청난데요.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선로 용량에 있습니다. 선로 용량이란 단어는 한 선로에 위에서 열차들이 낼 수 있는 최대의 속력으로 운행한다는 가정하에 그 선로 위에서 최대로 운행할 수 있는 열차 횟수를 의미하는데요. 선로가 몇 개인지, 기차역 간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등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특히 수도권은 모든 노선의 열차들이 모이다 보니 선로 용량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요. 포화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좀 어려우면 도로를 생각해보세요. 고속도로를 예로 들면 교통량이 한가할 때는 시원하게 시속 100km로 달릴 수 있지만 고속도로에 들어오는 차가 점점 많아지면 점점 거북이 마냥 기어가게 되죠. 제속도를 내지 못하다 보니 1시간이면 갈 거리를 심하면 3시간 걸려 가기도 해요. 이런 상황이 철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당장 영등포역에서 가만히 기다려보면 KTX뿐만 아니라 무궁화호 같은 일반 열차, 화물열차에 전철들까지 해서 최소 몇 분에 한 대씩 지나가거든요. 열차가 선로 위를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빽빽하게 운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열차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다 보니까 만약 앞에 열차가 사고 등으로 인해서 운행이 지연된다면 뒤따르던 열차들도 자연스럽게 지연을 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던 사고들은 고속선을 달리던 KTX나 SRT 같은 고속열차들이 더 이상 고속선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다 보니 모두 기존 선으로 우회하게 되면서 안 그래도 일반 열차와 화물열차 등등으로 선로 용량이 부족한 기존 선에 KTX까지 운행을 하다 보니 엄청난 지연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로 용량을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선로를 늘리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KTX와 SRT가 몰리는 경부고속선의 평택 5송 구간은 항상 선로 용량이 부족한 것이 지적되어 왔고 현재 선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사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획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하고 하다 보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운행사 입장에선 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선로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합열차예요. 복합열차는 행선지와 열차 번호가 다른 두 열차를 하나로 묶어서 마치 하나의 열차처럼 운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두 대가 지나갈 것을 한 대로 지나가게 해서 열차 한 대 정도의 선로 용량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은 주로 KTX 산천이 이런 형태로 운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KTX 노선들이 같은 고속선을 상당히 많은 구간 공유하다 보니 노선들이 분기되는 역에서 서로 분리하고 결합하면 되고 또 KTX 산천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고 제작된 열차라서 연결하는 과정이 매우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여담으로 두 열차를 연결하는 과정을 중련이라고 해요. 비단 KTX뿐만 아니라 일반 열차도 복합열차 형식으로 운행한 적이 있습니다. KTX가 운행되기 전부터 새마을호가 복합열차로 운행되었었고 광주행, 여수행 누리로 복합열차도 운행 횟수는 적었지만 가끔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새마을호의 경우 내구연한 만료로 모두 퇴역했고 누리로는 애초에 도입된 차량 수가 7대가 전부라서 운행 횟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뿐더러 그 노선이 대부분 무궁화호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복합열차로 운행되는 것은 KTX 산천뿐입니다. 이렇게 선로 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대부분의 KTX 산천은 같은 구간을 공유하면서 다른 목적지로 향하는 열차들끼리 묶어서 운행되고 있는데 장점이 있다면 반드시 단점이 존재하죠. 여러가지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단점이라면 승객들이 헷갈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합열차로 운행되는 KTX 산천이 역에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을 자세히 들어보면 승차 안내 말씀드립니다. 15시 58분에 광명, 서울로 가는 KTX 산천 244 열차를 이용할 고객 예선이 태릉봉 2번으로 가셔서 앞쪽에 위치한 1호차부터 8호차까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8분에 광명, 서울로 가는 KTX 산천 106 열차를 이용할 고객 예선이 태릉봉 2번으로 가셔서 뒤쪽에 위치한 11호차부터 18호차까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열차는 두 개의 열차를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는 열차로 8호차와 11호차 사이에는 기원차가 연결돼 객차 사이에 오갈 수 없습니다.
열차를 하나로 취급하진 않죠. 비록 두 열차가 결합해서 하나의 열차처럼 운행을 하지만 각각의 열차 번호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각각의 열차로 취급하고 있어요. 물론 서울로 향하는 KTX 산천이라면 어차피 목적지가 서울이기 때문에 만약 잘못하더라도 다음 역에서 옮겨 타던가 아니면 서서 가던가 하면 되는데, 반대로 지방으로 갈 때는 좀 곤란해집니다. 뭐 예를 들어 여기 부산행과 포항행 복합열차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저는 포항을 가고 싶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열차에 올라탔고 이 열차는 부산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정말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여기가 제 자리인데요 하는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잘못된 자리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편안하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도착해보니 저는 부산에 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를 방지하려면 역에서 하는 안내 방송을 귀 기울여서 잘 듣고, 아 내가 타는 열차가 앞에 있구나 또는 뒤에 있구나를 잘 인지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승차권을 확실히 확인하면 돼요. 승차권을 보고 내가 11호 차구나 하면 11호 차가 서는 위치에 서 있으면 되겠죠? 사실 기차를 좀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대부분은 에이 뭐 저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저도 부끄럽지만 기차에 좀 관심이 있기도 하고 또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어제 한 분이 잘못하셔가지고 상당히 난감해진 상황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덕분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되는 계기도 되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 전광판에 똑같은 시간에 출발하는 KTX 산천 두 대가 나란히 승차 준비가 깜빡깜빡 거린다, 그리고 두 열차가 연결되어 있고 좀 길다, 그러면 승차권 잘 확인하셔가지고 꼭 맞는 열차, 맞는 호차에 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